안녕하십니까. 최강 PT 생물 엄태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효소와 이제 대사, 물질 대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효소 반응 속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자, 일단은 효소라고 하는 애는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죠. 그죠? 이 물질 대사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잠깐 보게 되면 생체 내의 화학 반응을 우리가 이제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죠? 온도하고 압력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가해주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고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고에너지가 필요한데, 실제로 이제 세포 내에서 이런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 에너지를 높게 받게 되면, 세포는 변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포는 살아갈 수가 없겠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 촉매가 필요하고, 그 촉매를 우리는 효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효소의 어떤 특징이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얘가 이제 주성분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애는 열과 압력을 받았을 때 쉽게 변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체 조건에서 효소가 물질 대사를 촉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 온도와 적정 pH에서 반응을 해줘야지만 어때 효소가 물질 대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는 어떤 특성이 그만큼 변성이 잘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대사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동화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화대사는 합성 반응이에요. 생체 내에서 이제 합성 반응을 우리가 이제 동화대사라고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이 합성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동화대사가 광합성과 단백질 합성이라고 하는 대사가 있고요. 이화대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 이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반응을 우리가 이제 분해 반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동화대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물질은 또 이화대사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동화대사가 흡열 반응을 수행하는 어떤 대사가 이제 동화대사가 되는 거고, 아까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화대사는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화대사는 화학적으로 흡열 반응과 동일한 거고, 이화대사는 발열 반응과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짝물림으로 진행이 되듯이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도 짝물림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이 각각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동시에 진행이 된다. 산화환원 반응 기억나시죠, 여러분? 화학에서 산화환원 반응은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었을 때 산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물질은 산소를 얻었지만 다른 대상은 산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산화환원 반응의 어떤 동시성처럼, 자, 동화대사와 이화대사도 동시성이 있고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도 동시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물질의 어떤 변화, 즉 화학 변화, 물질 대사가 일어나게 되면 따라서 어떤 거 에너지 출입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에너지가 이제 출한다는 얘기는 나간다는 얘기니까, 요거는 이제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EB라고 하는 거는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질 대사는 에너지 대사를 동반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질 대사에 대한 어떤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 상에서 이제 보게 되면, 자, 그래프 상에서 일단 보게 되면은,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Y축과 X축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려보게 되면, 자, X축을 우리는 뭐라고 시간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Y축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에너지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사적으로 일단 반응물의 에너지가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만큼 흡수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을 우리가 이제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반응물의 어떤 에너지 준위가 낮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이제 저분자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이제 저분자들이 모여가지고 고분자를 형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흡열 반응이면서 화학적으로 봤을 때 합성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런 대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동화대사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항상 발열 반응이나 흡열 반응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화대사나 동화대사나 할 것 없이 모두 똑같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이 에너지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반응열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 반응열을 우리가 Q라고 했을 때, 자, 반응물이 생성물 될 때 이 반응 같은 경우는 Q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에 대한 어떤 역반응을 고려 한번 해보게 되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은 상태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은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이제 반응물, 여기 생성물이라고 했을 때, 자,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죠? 자, 에너지가 떨어질 때 발열 반응이 어때 진행이 되겠죠?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는 고분자라는 얘기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다는 얘기는 저분자이기 때문에 이 반응은 화학 반응으로 따지게 되면 분해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대사를 우리는 무슨 대사? 이화대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똑같이 왼쪽과 오른쪽의 어떤 것 반응열의 어떤 크기는 똑같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것도 이제 Q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대사는 동화대사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응열만큼의 어떤 Q만큼 에너지를 흡수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때 흡수하지 않으면 반응이 진행될 수가 없겠죠. 다만 여기서 이제 활성화 에너지는 우리가 제외를 시킨 겁니다. 반응열만큼 흡수를 해줘야 되고 오른쪽에 해당되는 이화대사는 반응열 Q만큼 방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효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효소는 물질대사의 촉매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촉매 기능. 그죠? 자, 촉매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물론 촉매라고 하는 애가 활성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촉매도 있어요. 반면에 생물에서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것만 다루기 때문에 효소는 정촉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촉매. 자, 촉매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반응 속도만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응열에는 어때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열에는 어때? 관여하지 않고 활성화 에너지만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감소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감소가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넘어야 할 산의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반응이 원활하고 빠르게, 즉 반응 속도가 빠르게 어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 거죠. 그죠? 또한 이제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은 효소 기질 특이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특정 효소가 특정 기질하고 하면 반응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물론 과거에는 열쇠, 자물쇠, 설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좀 다르죠. 처음부터 완전하게 이빨이 맞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쇠, 자물쇠, 설에서 뭘로 바뀌었냐면 유도, 적합설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유도 적합설을 보게 되면 효소와 기질은 결합 후 뭘 통해서 둘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조적인 맞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구조적인 맞춤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더욱더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합을 잘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야지만 얘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 본격적인 대사를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단백질이기 때문에 얘는 적정 온도와 pH에서 활성화를 띈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온도하고 pH가 맞지 않으면 단백질은 자칫 잘못했을 때 변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3차 구조의 단백질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때 3차 구조나 4차 구조의 어떤 알기 간의 상호작용은 온도하고 pH의 변화에 의해서 쉽게 파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3차 구조가 파괴가 되게 되면 기능이 어떻게 되죠? 달라지겠죠. 이렇게 기능이 달라지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단백질 변성, 효소 변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MD나 PT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효소 반응에 대한 어떤 문제는 미칼레스 멘텐 식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이 두 학자가 이 효소 반응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요거는 이제 100% 모든 효소들이 적용하는 건 아니고, 그죠? 대부분의 효소들은 미칼레스 멘텐식과 오차가 상당히 크지만,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 원래 이제 효소의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식에 만족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이제 E라고 하는 건 엔자임이라고 하는 효소고요. S라고 하는 거는 기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E와 S가 ES라고 하는 복합체를 형성하거든요. 요게 바로 뭐냐면은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효소 기질 복합체가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아시겠죠? 자,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이 됐을 때 효소가 단독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이 복합체가 형성이 됐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실제로 결합을 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가역 반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ES라고 하는 이 물질이 반응을 통해 가지고 효소는 자체적으로 변화가 없고 S라고 하는 기질 자체가 뭐로 바뀌어요, 여러분? 생성물로 바뀌겠죠? 프로덕트. 그럼 이때가 본격적으로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대사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는 가역 반응이 특성인데, 주된 특성인데 이 역반응까지 고려하게 되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미칼레스 멘텐 공식에서는 요 역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ES까지 될 때는 가역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우리는 전제 조건 깔고요.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이 됐을 때는 얘가 정반응만 진행이 된다라고 우리는 전제를 하자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반응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빨라지기 때문에 생성물로 바뀌게 되면, 반응물의 일부가 생성물로 바뀌게 되면 반응 속도는 계속적으로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 V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느려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죠. 시간에 대한 함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느려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반응이 종결되는 어떤 순간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는 반응 속도가 빵이 될 거예요. 그럼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장 반응 속도가 빠를 때를 기준으로 잡자 이거죠. 그때가 바로 뭐냐면은 0초일 때, 반응을 시작했을 때 이 속도를 우리가 이제 초기 속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초기 속도가 최대 속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 화학에 있는 반응 속도의 식을 차용해서 사용을 했을 때, 요 효소 기질 복합체를 우리가 이제 반응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반응이 끝나고 나서 생성되는 효소 플러스 생성물을
생성물로 가정을 한다면, 자, 반응 속도 상수 곱하기 반응물의 몰 농도의 곱이 우리가 반응 속도라고 전제를 어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반응 속도 상수, 정반응의 반응 속도 상수를 K2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죠? K2 곱하기 효소기질 복합체의 농도, 요 농도를 곱해주게 되면은 반응 속도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반응 속도의 농도, 반응 속도, 초기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는 ES의 농도가 이 순간에 최대치를 찍고 있기 때문에, 최대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기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 10개 넣어주고 얘 10개 넣어줬다라고 했을 때 ES의 농도가 10개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네가 알고 결합하는 게 아니고 분자 간의 어떤 운동을 통해 가지고 충돌을 통해서 막 결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ES의 농도는 실험자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 수 없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미칼레스와 멘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제 조건을 깐 게 바로 뭐가 있냐면 S의 농도는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 자, 엔자임의 농도는 일정하다라고 어때 얘기를 하고요. 자, S의 농도, 기질의 농도를 요번에 무한대로 어때 때려 넣어주게 되면 얘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얘의 어떤 충돌 횟수가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많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들어간 어떤 효소의 양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정된 효소가 기질과 모두 결합할 수 있는, 그죠? 최대 농도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ES의 어떤 몰 농도가 토탈 엔자임의 농도하고 똑같다. 그죠? 그럼 이 토탈 엔자임이라고 하는 거는 실험자가 넣어준 총 효소 농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요 ES의 농도 대신에 토탈 엔자임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V0는 K2 곱하기 토탈 엔자임이 되는데 이 사람이 실험자가 넣어준 토탈 엔자임이 다 반응을 했을 때 이 V0는 맥스를 찍어요. 최대값에 해당하는 반응 속도를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V0는 Vmax랑 결국은 같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반응 초기 속도 맥시멈 값은 기대값이 되겠죠. 그죠? 왜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실제로 실험자가 S의 농도를 무한대로 넣을 수가 없죠. 무한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너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정을 한 것 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Vmax 값은 실제 실험에서 도달할 수는 없지만 S 값을 무한대로 때려 넣어주게 되면 Vmax에 접근할 수 있는 점근선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를 하자면 Vmax는 K2 곱하기 토탈 엔자임이라고 하는 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지금 우리가 이제 유도를 했는데, 자, 미칼레스 멘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학 평형의 어떤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를 어때 같게 평형이기 때문에, 그죠? 평형이기 때문에 자,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를 같게 어때 가정을 한 상태에서 식을 유도해 봤어요. 그럼 여기서 정작 필요한 거는 이 ES의 어떤 농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산술적으로 우리가 한번 유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ES의 생성 속도와 ES의 분해 속도를 같다라고 어때 놓고 우리가 이제 이 식에 대해서 이제 유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토탈 엔자임과 아까 저기 효소기질 복합체의 어떤 거 농도 이거의 생성 속도를 예를 들어서 정반응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반대되는 분해 속도는 역반응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가정을 한번 해보게 되면 ES의 생성 속도는 ES의 분해 속도랑 같다라고 했을 때, 그죠? 자, 이 생성 속도라고 하는 건 봅시다. 생성 속도는 이 식에서 얘가 생성되는 식은
요 식은, 그죠? 지금 E 플러스 S가 요거 되는, 그죠? 요 반응 자체가 얘가 생성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한 역반응은 어때?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요거에 대한 반응 속도, 생성 속도는 요렇게 이제 E 플러스 S가 ES가 되는 반응이라고 우리는 전제를 깔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때 이제 식은 반응 속도 상수 K1 곱하기, 자, 남아있는 E 효소의 양과 기질의 어떤 농도를 어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K1 곱하기 E 플러스 S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ES의 분해 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ES의 분해 속도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초록색으로 한번 해보게 되면 얘가 반응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반응, 왼쪽으로 진행하는 역반응과 그 다음에 K2 속도 상수가 존재하고 있는 이 정반응 모두 포함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반응물이기 때문에 ES 곱하기 K-1, K-1 곱하기 ES 플러스, 그죠? 자, ES 곱하기 K2가 되겠네요. 혹은 K2 곱하기 ES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식이 나온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해서 유도를 어때 꼭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2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이 2라고 하는 거는 총 넣어준 효소가 아니고 총 넣어준 토탈 엔자임에서, 그죠? 효소 기질 복합체를 어때 형성한 어떤 분자를 뺀 나머지가 엔자임의 농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요게 반응 가능한 효소 농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2 대신에 요렇게 바꿔서 어때? 대입할 수 있겠죠? 그죠?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데이터는 효소 기질 복합체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에 관해서 풀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전개해서 ES에 관해서 어때? 전개를 하게 되면은 요 식이 나오죠. 요 식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ES에 관해서 요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을 때 K1으로 분자 분모를 어때? 나눌 수가 있어요. 분자 분모를 K1으로 나누면 분자 분모를 K1으로 나눴을 때, 그죠? 요거는 지워지고요. 요것도 지워지고요. 요거는 K1분의 K-1 플러스 K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렇게 되겠죠. 맞죠?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요 3이라고 하는 요식, 요 ES 값을 요식과 똑같기 때문에 요식을 1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1이 어디 있었죠?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죠? 자, 대입하게 되면은 자, 대입하게 되면 일단 Vmax는 K2 곱하기 ET랑 똑같기 때문에, 그죠? 자, 요 값 자체가 Vmax가 되고요. Vmax 곱하기 Vmax 곱하기 S 나누기, 자, K1분의 K 마이너스, 여기 오타가 났네요. K-1 플러스 K2, 그죠? 플러스 S가 되는데, 요 K1분의 K-1분의 K2를 미카엘레스 멘텐 상수라고 해서 KM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V0는 그죠? 자, KM 플러스 기질의 농도분의, 그죠? 원래는 K2 곱하기 토탈 엔자임 곱하기 S였었어요. 그죠? 근데 요거를 뭘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Vmax로 치환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요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미칼레스 멘텐 공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이 Vmax라고 하는 요 값이 아까 식에서 K2 곱하기 토탈 엔자임과 똑같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요 Vmax라고 하는 거는 내가 넣어준 효소, 실험자가 넣어준 효소가 다 반응을 했을 때 최대 반응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총 효소의
최대 반응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식을 K2로 어때? 전개를 하게 되면 ET분의 Vmax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쵸? 그러면 ET분의 Vmax 값은 결과적으로 총 요소의 최대 반응 속도에서 총 요소로 나누기 때문에 이 K2 값을 한 개의 효소의 최대 반응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럼 요거는 한 개의 효소의 소위 이제 효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효소의 어떤 최대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값을 촉매 전환수라고 얘기를 해요. K캣이라고 어때 정의를 내리고요. 결과적으로 이 K2라고 하는 요 값은 K캣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K캣은 턴 오버 넘버라고도 어때 정의를 내리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업체에서 바이오 업체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촉매 같은 걸 효소 같은 걸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효소를 어때 살 때 그 단가라고 하는 거, 효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촉매 효율에 비례를 하거든요. 이 촉매 효율은 기본적으로 촉매 전환수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촉매 전환수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죠? 아까 그 미칼레스 멘텐 상수, 멘텐 공식에 대해서 잠깐 보게 되면은 자, 또 하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을 때 Y축을 반응 속도라고 놓고요. X축을 기질의 농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V0는 Km 플러스 S분의 Vmax 곱하기 S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 값을 V0 값을 우리가 이제 Y라고 놓자고요. 요거를 Y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 S라고 하는 거는 X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 플러스 X분의 X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함수는 분수함수가 나와요. 분수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S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 속도는 증가하다가 이 분수함수의 특성상 이런 식으로 꺾이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절대 S가 극한 무한대까지 갔을 때 도달하려고 하는 기대값은 여기서는 Vmax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Vmax 값은 절대로 효소가 도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이유는 기질의 농도가 무한대까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효소의 능력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0과 Vmax 사이에 어떤 거? 산술 평균값 2분의 Vmax 값에 해당하는 기질의 농도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값이 2분의 Vmax가 되기 위해서는 그죠? S와 S가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2분의 Vmax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 Km 값이 뭐가 돼야 돼, 여러분? 기질의 농도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 기질의 농도가 Km일 때 2분의 Vmax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펩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의 반응 속도 그래프라고 가정을 하고 비슷한 종류의 그래프 중에서 트립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 트립신 같은 경우는 2분의 Vmax에 도달을 했을 때 Km 값이 펩신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같은 반응 속도에 도달할 때 기질의 농도가 펩신이 트립신보다 작기 때문에 펩신이라고 하는 효소가 같은 기질에 대한 친화력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Km이 작을수록 효소의 기질 친화력은 Km의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효소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단가나 가격이 비싸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질 친화력이 클수록 단가는 비싸지고, 그죠? 반대로 Kn 값은 어때? 반대로 작아지는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촉매 효율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PPT 자료로 일단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촉매 효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K캣에는 어때요? 비례 관계지만 Kn 값에는 반비례 관계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요 미칼레스 멘텐 상수 Km은 기질 친화력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촉매 효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요것도 여러 번 MD나 피트 문제에서 같이 어때요? 그래프 문제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는, 그죠? 다음 시간에 요 부분부터 다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여러분들 복습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